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를 찾아 5천여만 원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16년 동안 맡긴 성금이 4억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40대 주부가 마치 20, 30대인 것처럼 가발을 쓰고 신발을 갈아 신으며 절도를 일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올해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전북은 반나절 생활권을 맞았고 국민연금공단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시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5천여만 원을 두고 사라졌는데 16년 동안 맡긴 성금이 4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오전 9시 50분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민센터 옆 소공원에 상자 하나를 두고 간다는 중년 남성의 전화였습니다. 가로등 숲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이제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센터 직원은 곧바로 남성이 말한 곳에 달려갔고 A4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다발과 대지 저금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5,033만 9,810원이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찾아오는 얼굴 없는 전사가 두고 간 성금입니다.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 써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쪽지도 남겼습니다. 얼굴 없는 전사의 기부는 올해로 16년째입니다. 그동안 맡긴 성금은 4억 4,700만 원으로 불었고 4,6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게 자부심으로 느껴지고요. 앞으로 그분을 닮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 마을 주민들 모두가. 그런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말이면 행복해지고. 16년째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어지는 숨은 선행이 세상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가 이번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무효라며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위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이번 합의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립위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에게 공식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근무 성적 부진자에 대한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노동부 행정지침안이 발표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며 행정지침을 발표하거나 국회 입법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8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40대 주부가 가발을 쓰고 신발을 갈아 신으며 절도를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치 20, 30대인 것처럼 변장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파마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은행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훔친 통장으로 돈을 찾는 겁니다. CCTV 속 여성은 주부인 49살 이모 씨. 이 씨는 절도를 계획한 날이면 마치 20, 30대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단발머리를 감추기 위해 긴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평소 신지 않은 구두를 신은 채 범행에 나섰습니다. 긴 머리로 봐서는 한 30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모자 쓰고 긴 생머리가 이렇게 가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 모습을 보고서는. 범행 뒤에는 가발을 벗고 신발을 갈아 신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2달 동안 전주와 군산을 돌며 부동산 등 10곳에서 1,5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CCTV에서 비슷한 인상착의 여성의 머리가 갑자기 짧아지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이 씨의 첩보원 같은 절도는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동선을 수사했을 때 보니까 단발머리에 된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행은 가발을 써서 범행을 하고 다니고 있구나.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드라이버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45살 박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차량 속 가방이나 지갑이 잘 보이는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직접 행동을 해보니까 그게 돼서 그렇게 되는가 보다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없고 가방에 보이면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예.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차량 안에 귀중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88 고속도로의 이름을 바꾼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구간에 따라 최대 2.5배가량 올랐습니다. 남원시를 비롯한 영호남 9개 시군은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시군은 최대 2.5배인 통행료 인상이 영호남의 소통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 분야입니다. 지난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전북은 반나절 생활권을 맡게 됐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의 둥지를 틀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8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호남 고속철도가 착공 6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전주 익산과 서울을 1시간대 만에 오갈 수 있게 돼 전북은 반나절 생활권을 맡게 됐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서 호남 경제는 커다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5개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 전북은 금융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공사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예정대로 내년 10월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로 옴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금융산업의 허브가 되어야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과 상호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에서는 벨기에 기업 솔베이가 첫 삽을 떴고 새만금 핵심 기반 시설인 새만금 동서통합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은 국내 유일의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돼 중국 기업 등 국내외 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 국내외 요인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국내 기업들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지구를 묶는 전북 연구개발특구 출범은 농생명과 탄소산업 발전에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첫 삽을 뜨면서 전북은 국내 종자산업의 메카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거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법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해 앞으로 전라북도 탄소 산업의 육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연구소가 설립되고 전문 인력 양성이 활성화돼 탄소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예비 후보자들이 명함을 나눠주거나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을 내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예비 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의 등록, 선거 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금지됩니다. 내년에 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지금까지 6개 국내 기업과 6개 외국 기업이 투자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하림과 원광제약을 비롯한 6개 국내 기업의 경우 부지 분양 계약을 마쳤다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6개 외국계 식품 기업은 정부의 투자 신고를 마침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MOU와 달리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병원 구내식당인 푸드코트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역업체는 입찰에 아예 참여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병원 구내식당 푸드코트 예정지역입니다. 직원 수만 2,400여 명, 외래와 입원 환자, 여기에 보호자와 간병인까지 더하면 하루 유동인구가 만여 명에 이르는 목 좋은 곳입니다. 전북대병원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푸드코트 위탁 운영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참가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푸드코트를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규모의 다른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막대한 자본금과 운영 실적을 동시에 요구하는 곳은 전북대병원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 동업체들은 아예 이런 서비스 산업 쪽에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 전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모두 LG와 CJ, 신세계 등 대기업 계열사였습니다. 자체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 계열사가 선정되면 지역 농축산물 사용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업체를 특별히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제안서에 지역업체하고 협력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북인을 등에 업고 성장한 전북대병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에 1년 내내 24시간 이용 가능한 아동진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휴일과 심야 시간에도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아동진료센터를 대자인 병원에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진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고 5병상의 소아 전용 응급실을 갖췄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밤부터 새해 첫날 새벽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풍남문 제야 행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내일 남부시장 야시장을 저녁 7시부터 새해 첫날 새벽 1시까지 특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시장 야시장은 겨울철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오후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운영하지만 새해 첫날에 한해 특별 운영됩니다. 군산과 계야도를 오가는 최신식 페리호가 취향식을 갖고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취향한 페리호는 승객 100명과 승용차 20대를 싣고 최고 14노트로 항해할 수 있으며 어망이나 항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안전장비를 장착해 섬 주민들과 화물의 안전한 수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전라북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학생들이 근대사의 분수령인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8.4도, 전주는 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다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5cm,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새벽 한때 눈이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골프 동호회에서 453만 1,500원, 전라북도 전통문화예술협회에서 100만 원, 김제시 유천동 수강마을 주민들이 60만 원, 전초안마을 15만 원, 부안군 보안면 하입성 마을 주민들이 25만 7천 원, 신월마을 주민들이 23만 3천 원, 신월마을 23만 1천 원, 하석교마을 20만 4천 원, 부안군 보안면 매상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내정마을 13만 9천 원, 하서면 불둥마을 주민들이 26만 원, 소강마을 19만 원, 부안군 진서면 중마동 마을 주민들이 8만 7천 원, 정읍시 수성동 오정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순창군 복흥면 중리마을 주민들이 19만 1천 원, 어음마을 15만 7천 원, 순창군 복흥면 대가마을 주민들이 13만 3천 원, 익산시 남중동 30통 주민들이 15만 원, 동호지류상사에서 10만 원, 남원시 대산면 왈길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지구촌은 전쟁과 테러, 재해로 얼룩졌지만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중한 약속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촌 10대 뉴스를 최대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 13일 주말밤을 즐기던 파리 시민들은 IS의 테러에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희생자만 130명. 서방 국가들은 즉시 IS에 대한 보복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터키 해변에서 엎드린 채로 발견된 시리아 새살아기 쿠르드의 시신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냉정한 국가 이기주의에 다시 묻히고 말았습니다. 규모 7.8의 강진, 사망자만 8,400명.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를 숙명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가 총선 압승으로 53년 만에 미얀마의 군부 독재를 종식시켰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선언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지구인들의 약속,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SBS 최대식입니다.